웹개발 네 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 해볼게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먼저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하기 전에 CSS에 후루룩 넘어간 부분에 컨비네이터 쪽 이거 아셔야 되죠.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나 태그를 선언할 때 P가 없다고 한다면 div 태그는 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P가 있으면 div 다음에 나오는 P는 다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div 속에 다음에 나오는 얘들, 그죠? 이 P도 포함되죠. 3도. 얘도 div 다음에 나온 거잖아. 다음이라는 게 D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div 속 다음입니다. 속에서 다음. 그 다음에 얘들은 P인데 div가 없으니까 바깥에 안 먹은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이게. 자, 이게 CSS 셀렉터입니다. 데이터 수집할 때 셀렉터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child. child는 뭐냐면 div 아래에 있는 P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1번, 2번은 div 아래에 있죠. div 아래에 있으니까 이걸 먹는데 얘는 왜 안 먹을까요? 얘는 자식이 아니고 손자죠, 손자. 스팬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div의 자식은 P랑 스팬 요 세 개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P는 요거 두 개밖에 없죠. 요거는 자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손은, 그러니까 손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손자도 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죠. div 나오는 모든 P. 요걸 하고 싶으면 요 꺽쇠를 없애주면 모든 게 다 먹겠죠. 이렇게. 그래서 꺽쇠가 있으면 바로 자기 자손, 바로 자손이라기보다는 바로 직계 자식,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는 이제 시블링 쪽이 있는데, 네, 억양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형제예요, 형제. 어드제이선트로 하면은 인접한 형제만 딱 먹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더하기 표시를 했어요. div의 형제 중에 인접한 P. 그럼 div 형제 중에, 얘는 자식이니까 아니죠. 얘 형제는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 P인데, 형제가 둘이 있어요. P 형제가. 근데 3번만 인접해 있잖아. div랑. 바로 붙어 있죠. 그럼 걔만 먹는 거예요. 이걸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둘 다 먹죠. 형제 모두 다라는 표시로 물결을 씁니다. 네, 여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요 div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을, 요거를 내가 갖고 오고 싶어요. 스크래핑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붙여서 갖고 오면 되죠. P를. 얘는 안 갖고 오고 싶은 거야. 이 플러스를 안 붙이면 이제 다 갖고 오니까 얘 하나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플러스 붙이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요 div 나오는 요 P들 두 개만 갖고, 뒤에 뭐 또 div 또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얘는 필요 없고 얘만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물결하면 되죠. 물결하면 여기 속에 있는 P들 빼고 이 두 개만 딱 갖고 오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두 개. 그럼 자식.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못하고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것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저희가 공부할 거는 ES5 모듈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 ES6를 써요. ES6는 ECMA 스크립트 5라고 해가지고 그 2015년도부터 나온 건데, ES6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CSS도 결론적으로는 SES를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ES6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ES5 요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를 알고, ES6는 다음에 이제 뭐 앵귤러나 뷰나 엠버나 이런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쓸 때 그때는 꼭 아셔야 돼요. 노드 JS 이런 거 쓸 때 그건 다 ES6 모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객체지향적인 언어입니다. ES6는. ES5는 브라우저 위주로 나오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ES5 먼저 공부하시고 ES6 공부하시고, ES6 관심 있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 ECMA 스크립트 5, ECMA 6라는 게 있어요. ECMA 스크립트 6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잠깐 맛배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혀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자, ECMA 스크립트 6는 ES6라고도 하고요. ES2015라고 하고요.
ES6 하모니라고 합니다. 이 코드네임이 하모니예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일하겠다는 거죠. 하모니를 이루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왔고요. 이 ECMA라고 하는 거는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이 보면은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사의 단체잖아요. 근데 이 단체가 자바스크립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는 뭐죠? 아무래도 구글이에요. 구글의 V8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Node.js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하나의 이제 언어로 자리 잡은 된 거죠. 그 ES6 모듈은 뭐 변수 선언하는 것도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바 쓸 건데 ES6에서는 const, let 이렇게 쓸 거고요. 맛배기만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디폴트 밸류 파이썬하고 유사하죠. 파이썬하고 유사하고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일단 좀 관심 있는 분은 이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일단 기초부터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자바스크립트. 자, 튜토리얼 이렇게 진행되고요. 맛배기 하나 있네요. 맛배기 보고 갈까요? 뒤에 다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아, 처음부터 좀 어려운 게 나오네요. 자, 도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자바스크립트 태생이 어디죠? 브라우저에서 시작됐죠. 뭐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들이 기본적으로 자바를 품고 있었어요. 자바가 95년도에 나오면서 그래서 자바 애플릿이라고 하는 걸 구동시킬 수 있었고요. 브라우저 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동하다 보니까 자바가 무겁거든요. 버추얼 머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이런 HTML들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고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자바가 그것 때문에 브라우저에 자바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바라는 게 붙었고 스크립트 랭귀지 우리 파이썬도 스크립트 랭귀지였죠. 일종의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그런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됐고요. 그래서 Node.js도 자바스크립트고요. 스위프트도 이제 C샵과 자바스크립트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엔진은 다르지만 자 어쨌든 봅시다.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도큐멘트 알아야 되고요. 윈도우라는 객체 알아야 됩니다. 도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HTML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큐멘트, 이게 도큐멘트고요. 윈도우라고 하는 건 뭐죠? 이런 탭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탭까지 포함한 요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자, on은 다 이벤트라 그랬죠. 발생했을 때 on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도큐멘트 이 문서에 get element by id 자 엘리먼트는 뭐였죠? 이만큼이 엘리먼트죠. 이런 거 엘리먼트 이것도 엘리먼트라 불렀죠. 태그로 쌓여 있는 애들 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올 건데요. get 할 건데 by 뭘로? id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id로 갖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name도 있겠네요. get element by name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ame이 있으면 name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컨텐트 부분 inner html 이 자리에다가 set하네요. 내가 hello javascript라고 그럼 이 부분이 바뀌겠네요. hello javascript라고 바뀌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크립트를 중간에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가 들어가요. 이래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은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document.write 하면 도큐멘트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 HTML이 도큐멘트라 그랬죠? 도큐멘트 쓸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요 스크립트 태그가 있는 사이에. 자, window. location 윈도우 좀 로케이션 한번 찍어 볼까요? 했더니 이 URL이 나오죠. 됐나요? 지금 제가 열고 있는 이 페이지 주소가 윈도우 좀 로케이션으로 찍힌 겁니다. 스크립트가 뭐 하는 거냐고요? 네, 요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사이에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구문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버튼과 버튼 사이는 뭐예요? 이 버튼이죠? 버튼이란 뜻이고, 이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속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컴파일 한다 그랬잖아요. 파싱해서 컴파일 한다고. 컴파일 할 때 얘를 뭘로 컴파일 한다고?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로 컴파일 한다고.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별풍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get element by id 데모 해가지고 inner html 방금 한 겁니다.
자, 요거 재밌는 거 하나 해볼게요. 이게 지금 소스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인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거고요. 자, 일단 실행부터 해볼게요. 자, 턴온, 턴오프, 턴온. 신기하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도큐멘트에 get element by id my image. my image라는 아이디를 달고 있는 애를 찾겠죠? 쭉 찾아보니까 여기네요. 얘는 이미지네요. 요 자체가 이미지입니다, 지금. 그 이미지의 src, 요 src, 요 부분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죠. 뭘로? 뭐 켜지는 건가 봐요. 예, 어쨌든 노란색의 이미지로 바꾸겠다. 자, 끄는 거 한번 볼까요? 끄는 거. 자, 이 끄는 쪽인데 마이 이미지의 소스를 벌브 오프, 벌브 온인가 보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 이미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눈속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뭔 이미지예요? 오프 이미지로 처음에 디폴트로 했다가 이걸 누르는 순간 온 이미지로 이미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 이렇게 반복하면 깜빡깜빡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저 ES5 구문을 잘 못 써요. 이제 여기다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파이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바가 이제 변수 선언이에요. 파이썬은 바를 안 썼죠. 자, 처음에 0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일단 찍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프린트 대신에 document.write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찍고 싶을 때는. 제가 1초 있다가 꺼볼게요. 1초 있다 끄는 것만 합시다. 원래 인터벌을 써야 되는데, 제가 1초라는 타임아웃을 주고요. 1초 있다가 제가 도큐멘트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run 실행했고요. 1초 있으니까 켜지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이제 set timeout인데 1초 있다가 얘를 실행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자바스크립트는 펑셔널 랭귀지예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갔죠 지금? 펑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그 핵심은 이런 함수를 내가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수 속에다가 인자로. 그래서 1초 있다가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맛배기고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어떤 아이디가 데모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를 그 엘리먼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 우리 스타일에서 CSS 줬죠.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35픽셀로 늘리는 겁니다. 자, 봐야 되나? 자, 봅시다. 데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있네요. 얘의 폰트 사이즈를 늘리겠네요. 클릭하면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건 쌍따옴표든 싱글 코테이션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파이썬도 똑같죠.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했었죠, 우리 아까 CSS에서. 그걸 그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붙으면 다 CSS입니다. CSS에 디스플레이 설정 값을 런으로 해라 이런 뜻이. 보이고 싶으면 블락으로 해라. 우리 아까 CSS의 디스플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CSS 한 거고요. 스크립트는 뭐죠? 브라우저가 갖고 있어요. 파이썬은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웹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무조건 하는 이유가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언어라는 거죠. 컴파일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HTML하고 직관적이에요. 초창기에는 이렇게만 썼다가 이게 언어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기능도 이제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능을 갖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는 다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느려요. 느려서 파이썬은 어떻게 속도를 극복하죠? C로 만든 모듈을 썼었잖아요. 진짜 속도가 많이 걸리는 부분.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V8 엔진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그 엔진을 쓰는 거예요. 그 엔진을 쓰는 게 이제 크롬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js 같은 경우는 그 V8 엔진을 올려놓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난 자바스크립트 잘해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만 잘해놓고 난 잘한다 그러는데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 이런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거, HTML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파이썬처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도 파이썬을 다 배운 거 아니잖아요. 반밖에 안 배웠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쓰고요. 그래프 그리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잖아. 네, 그래서 광범위합니다. 활용도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스크립트 이렇게 태그를 써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요거를 여기서 바로 내가 할 수도 있었잖아. 온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줘가지고. 네. 자, 온클릭이 있고, 온 마우스 오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실행하라는 건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구문입니다. 온클릭은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기능. 그래서 여기다가 AAA, 제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in body, 요거를 클릭했을 때 얼러트를 찍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걸 누르면 클릭에 CLICK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얼러트이 뜨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온클릭을 만나게 되면 브라우저가 컴파일 할 때 온클릭 다음에 나오는 요 쌍따옴표 사이 이 부분을 뭘로 컴파일 한다고요?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로 컴파일 한다고.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를 품고 있어요. 그걸 내가 갖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my first javascript라는 이 말을 요 스크립트를 만나면 지금 이벤트 없죠? 이벤트 없이 쭉 컴파일해서 나가다가 스크립트 태그 만나면 이 부분을 뭘로 컴파일 한다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한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도 쓸 수 있어요. 펑션, 제가 AA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자, 함수를 썼는데, 함수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바꿔볼게요. 요 구문은 이해되시죠, 이제? get element by id. 요거는 요 도큐멘트에서 id가 데모이네. 얘를 찾는 겁니다, 그냥. 요까지 구문은. 요거의 inner html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요 사이에 있는, 태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inner html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 자리에다가 내가 my first javascript라는 거를 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 했는데 빙 돌다가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거. 다 완료되면 이걸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펑션을 쓸 때는 이렇게 펑션이라고 쓰고요. 똑같죠. 파이썬이랑 괄호 열고 df 대신에 펑션이라고 쓴 것 뿐이고, 파이썬처럼 이렇게 콜론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블라켓을 씁니다. 자바처럼. 그러니까 C나 자바들은 다 블라켓을 쓰거든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붙이죠.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파이썬처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자, 그래서 AA를 실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다가 원클릭 이벤트를 하나 걸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니까 AA 그냥 바로 부를 수 있겠네요. AA. 자, 런 했어요. 그러면은 이 P 태그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똑같네요. 좀 다르게 해야지 티가 나죠. AA.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바뀌죠. 그 자리, 요 자리, 네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구문이 있나요? 펑션은 함수인 거고, 얘는 바로 실행되는 거죠. 함수가 아니니까. 왜 파이썬에서 그냥 한 줄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있는 부분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썬 구문처럼 하나의 소스 파일이 되는 거죠. 소스 파일이 되는 거고, 얘들은 다 이벤트일 뿐이에요. 이벤트. 화면이 있는 놈들은 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함수는 따로 호출 안 해도 되냐고요? 지금 온클릭 했을 때 뭘 호출하죠? AA 호출하고 있죠. 네. AA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클릭 됐을 때, 클릭되면 이 부분을 찾는데, 찾아가지고 AA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부르러 갔더니 요게 실행된 거죠. 이 ID 요거는 어트리뷰트예요. 어떤 태그에? P 태그에. 어트리뷰트. 우리 스타일도 줬었잖아. 여기다가 이 스타일 어트리뷰트도 줬었죠. 네. 컬러, 뭐 레드 이렇게 줬었죠. 네.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다 어트리뷰트일 뿐이에요. 얘도 어트리뷰트. 그래서 그거고, 이 온클릭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지금 처음 만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클릭이 됐을 때, 이 태그가, 이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 이 엘리먼트는 여기잖아요. 클릭했을 때, 그때 얘를 실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구문이겠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HTML부터 가봅시다. 어제 제가 설명을 했던 거에 이어서, 자, 처음에 HTML을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걸 파싱한다 그랬죠? 자, 파싱할 때 구문이 이상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바디를 열었는데 바디를 안 닫았나, 뭐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할 건데, 자, h2 태그 한번 볼게요. h2 태그는 뭐죠? id가 없어요. id가 없으면, 자, 메모리 구조를 또 그려야 되겠네요. 우리 파이썬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 h2는 id가 없습니다. 그냥 h2라고 써요. 그리고 얘 뭔가 주소값이 있겠죠. 뭔가 메모리 영역이 있겠죠. 그 메모리에는 어트리뷰트는 onClick이 있고요. onClick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딴 건 없네요. 자,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p 태그 만났어요. 자, p 태그 있고요. onClick 있네요. onClick 등록해 놓고요. onClick 왜 등록해 놓는 거예요? 얘가 클릭됐을 때 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등록해 놓는 거예요. 이걸 이벤트 리스너라 그러죠. 이벤트 리스너로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얘는 계속 무한루프 돌고 있어요. 언제까지? 클릭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이벤트 리스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벤트 리스너에다가 AA라고 되어 있네요. AA. 자, 그 다음에 ID 값이 있네요. ID 값이 있으면 데모예요. 그럼 이 앞에다가 어떻게 붙이냐면 샵 데모라고 붙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샵 데모라고 왜 앞에 샵을 붙이는 건 약속이에요. ID는 샵이라고 붙여요. 네임은 샵을 안 붙이는 게 네임입니다. 자, 만약 여기 네임도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네임. 그럼 네임이 있으면 네임도 등록이 되겠죠. 근데 ID가 우선해요. 네임하고 ID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근데 ID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임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ID와 네임의 차이를 아시면 되고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CSS네요. 얘를 꾸밀 때,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는 CSS 영역에다가 다 얘는 또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해가지고 컬러는 레드라고 등록해놔요. 그럼 이건 언제 쓰죠? 화면에다가 이 p 태그를 그릴 때, 쭉 그릴 때, 이렇게 그릴 때, 요 CSS를 쫙 먹게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먹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났네요. 그럼 스크립트 태그도 여기 있겠네요. 그죠? 스크립트 태그. 지금 다 태그들입니다. 태그 기준이에요. 스크립트 태그, 지금 우리가 계층이 없어서 그렇지, P 아래에 뭐가 있다 그러면 요 아래에다가 또 그리겠죠? 얘 칠드런 자식한테 그린데, 실제로 클래스예요. 다 속에서 구현은. C++로 주로 되어 있겠지만 파이썬으로도 브라우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고요? 자바스크립트 구문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만큼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컴파일을 브라우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엔진한테, 컴파일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크롬 같으면 VFile 엔진일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자체는 웹킷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 쪽에서 이제 웹킷이라고 해가지고 브라우저를 만들었고요. 크롬도 웹킷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브라우저가 어쨌든 이걸 다 이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를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자바스크립트를 설치 안 해도 된다. 브라우저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를 구동시킬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파이썬 컴파일 하듯이 컴파일해요. 속에서. 메모리 영역 확보하죠. 근데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도큐멘트의 get element by id 요까지입니다. 데모. 그러면 요까지가 뭐예요? 요 부분이. 요만큼이 데모 요거죠. 그럼 이 속에서는 이거 샵 데모예요. 샵 데모. 자, 나중에는 샵으로 다 쓸 건데 지금은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document.get element by id 데모. 그러니까 샵 id가 데모인 애를 찾는 거죠. 그럼 요만큼에 접근하는 거예요. 메모리 요만큼에. 요 p 태그. 여기 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가서 inner HTML, 이 속에는 inner HTML이라는 것도 있겠죠, 변수가. 멤버 변수가. 그 inner HTML에다가 요 값을 딱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속에, 지금 이 inner HTML은 뭘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비어있다가, 처음에, 비어있다가 이걸로 셋이 되는 거예요. 셋이 되면서 이 부분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멤버 변수를 무조건 그리는 겁니다. 속에서는 이렇게 HTML로 되어 있지만, 자,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파이썬처럼 생각하십시오. 파이썬에 하나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 그 멤버 변수 이름은 inner HTML이라는 변수야. 그 변수에다가 내가 요 값을 셋하는 거죠. 파이썬에 우리가 네임은 홍길동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네임이 뭐가 돼요? 홍길동이 되는 것처럼 요만큼 get element by id 요 메모리 위치죠. 요 주소를 찾아간 겁니다. 여기 get element by id 데모까지는 이 샵 데모의 주소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를 찾아가서 여기에 보니까 inner HTML이 있어. inner HTML은 다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돼 있죠? 비어져 있었어요. inner HTML이. 비어져 있는 값에다가 요걸 세트한 겁니다. 홍길동 세트 하듯이. 그러면 이 엘리먼트들은 메모리에 지금 다 올라가 있죠. 변경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려요. 그건 누가 한다고요? 브라우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에 메모리가 이만큼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VM이라는 말도 나왔죠. 네, 메모리를 말하는 겁니다. VM. 자, 그 다음에 펑션. 똑같아요. 메모리에 펑션 AA라는 게 어디 잡혀 있겠죠. 근데 여기 안 잡혀 있고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영역에 잡혀 있는 거예요. AA라는 펑션. 얘 주소 같겠죠. %뭐 41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document.get 엘리먼트 이런 소스가 실행된다. 자, 그 다음에 p 태그에 onClick p 태그를 내가 탁 클릭했을 때 이벤트 리스너가 여기 있는 게 실행되죠. 얘 실행되는데 얘는 뭐가 돼 있어요? AA가 돼 있네요. 그럼 AA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 AA 주소를 담고 있겠죠, 실제로는. 내가 여기 AA라고 제가 썼지만 실제로는 %41이라고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딱 찾아가요. 찾아가서 AA를 실행하는 겁니다. AA는 똑같네요. 또 데모를 갖고 와가지고 데모 요 위치로 찾아가서 inner HTML을 다시 AA로 바꾸네요. inner HTML 요 자리를 AA로 바꾸니까 여기에 뭐가 써진 거예요? AA가 써진 거예요. 얘는 값이 바뀌면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게 브라우저의 숙명이에요. 값이 바뀌면 무조건 써야 되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그럼 도큐멘트가 뭐가 될까요? 이게 도큐멘트예요. 이게. 시작하는 데부터 끝날 때까지 다 메모리에 제가 다 올려놓고 있잖아. 그죠? 그럼 스크립트도 아이디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얘도? 그럼요. 이게 됩니다. 다 아이디 가질 수 있어요. 이 스크립트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이디는 다 가질 수 있고 아이디 네임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스크립트를 내가 별도 파일로 분리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JS 파일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어요. 저번에 어제 우리가 HTML 할 때 JS 하나 만들어서 해봤죠. 그럴 때 이 a.js를 어떻게 했었죠? 예, src로 추가했었죠. 스크립트 src. 이렇게 뭐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다 로드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쭉 컴파일해서 브라우저에다가 등록시켜줘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거, 저기 원격지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꼭 나한테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CSS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폴더 줄 수 있는 거 CSS 똑같죠? CSS 파일이랑.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재 HTML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경로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거 나오네요. 자, 5 더하기 6 이건 뭐 11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이거는 우리가 파이썬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document.write는 요 태그가 있는 자리에다가 요걸 찍는 겁니다. 그냥 프린트. 어려운 거 없고요. 예, 이렇게 onClick으로 바로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얼럿은 아까 얼럿창 뜨는 거였고요. 쭉 이제 변수 선언하는 거 바만 알면 되고요. 초기값 안 줬죠? 안 줘도 됩니다. 파이썬처럼 똑같죠? 파이썬하고. 자, 그 다음에 x는 5, y는 6. 자, 그 다음 세미콜론은 끝부분에 원래 쓰는 게 원칙인데 안 써도 상관없다고 했죠. 예. 예. 한 줄에 여러 개 쓸 때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파이썬하고 똑같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 쓰나 뭐 이렇게 붙여 쓰나 상관없다는 거고요. 인덴테이션 아무 상관없습니다. 블랙캣으로 하니까. 자바스크립트 블럭은 이렇게 요 괄호로 한다. 파이썬은 뭐였죠? 인덴테이션이었죠. 인덴트를 줘야 되는데 얘는 블럭으로 한다 그 말이고요. 자, 키워드는 뭐 몇 개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컨티뉴, 뭐 while, do while, for, function, if else, return, switch, try, sketch, let. ES6로 가면은 많아져요. 근데 이제 ES5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자바스크립트 신텍스. 자, 이거 개행 준 거고요. 콤마로 여러 개 한 번에 줄 수 있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쓰든 싱글 코테이션을 쓰든 상관없다 이 말이고요. x는 6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죠? 파이썬이랑. 얘 먼저 계산되고 곱하기 계산된다. 괄호가 없으면 6 곱하기 10부터 계산되죠. 그거 설명한 거고요. 5 곱하기 10 x 곱하기 10 다 된다는 거고, 스트링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더하기로 쓰셔도 돼요. 네, 똑같았죠. 이거 다 된다는 거고, 또 우리는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죠. 네. 그 다음에 x는 5 난 실행될 거고, 이 주석 말하는 거네요. 한 줄 주석은 슬래시. 파이썬은 뭐였죠? 샵이었죠. 샵. 그 다음에 여러 줄은 슬래시 에스테리크인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이제 케이스 센시티브하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거랑 다른 거란 뜻이죠. 예.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셔 쓰십시오. 모든 언어, 구별 안 하는 언어를 쓰더라도 모든 언어는 다 구분하니까. 자, 그래서 주로 언더스코어랑 카멜 케이스 쓴다는 거고, 하이픈 같은 거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제가 변수 이름에는 뭘만 써야 된다고요?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 언더스코어. 요 세 개만 쓰는 거예요. 하이픈 같은 거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엘리먼트 같은 거 줄 때는, 엘리먼트에 아이디 줄 때는 하이픈 써도 돼요. 에러 안 나요. 카멜 케이스는 이래서 카멜 케이스. 직관적이네요. 자, 캐릭터 셋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쓴다. UTF-8을 쓴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코멘트 나오네요. 한 줄 코멘트, 여러 줄 코멘트는 요렇게. 파이썬은 뭐였죠? 땡땡땡, 그죠? 땡땡땡.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하는 거고요. 자, 이 빠른 거 아닙니다. 다 아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것도. 네. 언어를 안 배웠던 사람들은 이런 거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자, 우리는 파에 3.14 주고요. 뭐 이렇게 변수 선언은 바를 쓴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선언은 바 이렇게 선언하고 얘는 define 하는 거고요. 이제 초기값 주는 거고요. 선언과 동시에 define 한 거죠. declare 동시에 define까지 한 겁니다. 자, define은 값을 지정해 줄 때 define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언해 주고요. 엘리먼트 아이디에 이렇게 변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언과 동시에 그것도 define도 콤마로 여러 개 한 번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행해도 되고요. 어차피 세미콜론까지를 한 줄로 인식해요.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자, 얘는 선언은 돼 있지만 뭐예요? define은 안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값이 undefined라고 나와요. 선언 안 하면 null인 언어가 있고요. 자바 같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선언을 안 하면, 선언이란다. define을 안 하면, 값을 초기화를 안 하면 undefined라고 떠요. 자, 똑같은 거 이거 선언해도 될까요? 이렇게 똑같은 변수를 다시? 자바스크립트는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클로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로저. 누가 이길까요? 가까운 놈이 이기는데 클로저 이해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원래 자바스크립트 처음 할 때. 지금 제가 여기다가 볼보라고 처음에 초기화를 했죠. 카네임에는. 카네임 다시 선언했어요. 우리가 다른 언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메모리에 별도의 영역이 잡혔죠. 근데 얘는 같은 이름으로 선언하니까 어때요? 얘 이름 지켰어요, 그냥. 별도의 영역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펑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함수를 쓰게 되면.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제가 펑션, AA라는 펑션을 하나 써볼게요. 함수. 여기서 이제 카네임이라고, 카네임이라고 하고, 똑같이 제가 이거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 뭐가 찍힐까요? 이 자리에. 자, 근데 이거 AA를 실행해야 되죠. 여기다 onClick 다를게요. H2 제목에다가 다를게요. 자, 이렇게 쌍따옴표 안 쳐도 심지어 실행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컴파일, 웬만한 건 붙여준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 지키십시오. HTML5 구문 했었죠. bad, good. 네, 굿으로 하십시오. 네. 항상 쌍따옴표입니다. 싱글 코테이션 안 돼요. 어트리뷰트는. 에러는 안 나지만. 네. 자, 어쨌든 해볼게요. 했더니 뭐가 찍혔어요? undefined 떴죠. 그럼 얘는 어때요? 새로 메모리에 영역이 잡혔죠. 예, 파이썬 할 때 우리 많이 했었죠. 변수가 선언될 때 메모리에 어떤 자리가 확보되는데 처음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가 내가 값을 줬을 때 그 값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공간에, 바가지 속에. 근데 얘는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선언했을 때, 바는 선언입니다. 선언했을 때 얘는 다시 안 만드는 거고, 요 함수 속에서 카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예요. 이 함수 속에 로컬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 아니에요. 로컬 변수고요. 만약에 이거 안 썼으면 어떻게 돼? 바깥에 있는 카네임을 쓰는 거예요. 볼보 그대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클로저의 개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한테 가까운 놈이 내 거다.
이게 클로저예요. 얘는 없는 거죠. 그죠? 있으나 없으나죠. 자, 이게 만약 파이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그러면은 바를 우리가 파이썬은 바를 생략하지만, 네, 카네임이라는 메모리에 카네임이라는 공간이 생긴다 그랬죠. 주소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름은 카네임이라고 잡혀요. 자, 볼보라고 넣네요. 처음에 쓰레기 값이 있겠지만 여기에 볼보라고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변수 선언하면 어때요? 또 잡죠. 또 잡는데 이름이 같아. 근데 또 잡다가 에러 나요. 이름이 같으니까. 내가 이 이름 박을 주려니까 이 이름은 유니크한데 또 선언하니까 에러 났겠죠. 파이썬은.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클로저라는 걸 씁니다. 클로저. 무슨 뜻이죠? 클로저. 스펠링 이건가? 하여튼 가까운 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놈을 쓰는데 이 선언이라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선언되면 이거 안 만들고 요걸 그대로 재활용한다고. 이미 선언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또 써도. 이래서 ES6에서는 이 bar을 안 쓰죠. bar을 안 쓰고 const랑 let이라는 걸 씁니다. const는 상수죠. 변경 불가능한 거. 이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게 const고요. let이라고 하는 거는 bar 대신에 쓰는 건데 let을 쓰게 되면 중복 선언 안 됩니다. 에러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 안 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내줘야 됩니다. 에러가 필요할 때는. 예. 그래서 혼이 나야 될 때는 혼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혼내줘야 되는데 혼을 안 내줘요. 왜냐면 클로저 개념을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펑션 다시 만났죠. 펑션은 어떻게 된다고?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생긴다 그랬죠. AA라는 메모리 공간. 주소는 %41. 무조건 41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네임 있어요. 카네임은 요 속에 만들어지죠. 로컬 변수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undefined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undefined 된 겁니다. 됐죠? 네. 여기서 그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제가 요 태그들 있잖아요. 뭐 HTML, body, H2P 이거 다 메모리에 등록한다 그랬죠. 자, 요 메모리를 이제 이렇게 트리 형태 P 아래에 또 P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div 나오고 div 아래에 또 div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돔트리라고 불러요. 돔트리. 그래서 이런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돔이 그건데 이런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태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트리뷰트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돔이라고 불러요. 그 돔에 보시면 트리 형태죠. 탐색기의 트리 형태. 그래서 이 돔 트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P가 여기도 하나 있고 뭐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이 P와 이 P는 다른 P죠. 그죠? 다른 P입니다. 주소값이 다르겠죠. 메모리에 주소값이 다 달라요. 그렇게 되고 CSS가 저장되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CSS 여기 CSS고 자바스크립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과 동시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라인 단위로 한 줄씩 다 실행돼요. 한 줄 한 줄 다 실행되는 거군요. 그게 인터프리터고. 그래서 얘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HTML이 이렇게 메모리에 다 올라오고 나서 CSS 돌리겠죠. 그릴 때. 자,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있는 클래스가 뭐 A다. 그러면 A 클래스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구문을 만났어요. 태그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걸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돔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그 다음에 실행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돔에 그리는 거, CSS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실행되는 거, 이거는 다 어싱크입니다. 속에서는. 어싱크라는 말은 동시에 실행돼요. 그래서 뭐가 먼저 끝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onNode라는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는 onNode라는 이벤트가 발생되긴 해요. 자, 베리어블 선언은 어쨌든 그렇다. 클로저의 개념. 나한테 가까운 변수가 내 거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어때요? 글로벌이라는 계약어를 썼죠. 그래야 전역 변수에 있는 메모리를 접근한다. 그거 했었고. 자, 요런 건 어떻게 될까요? 235. 지금 2와 3과 5죠. 그럼 요거는 먼저 연산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인트라고 생각하고 얘는 신나게 계산하다가 스트링 만났네요.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결국 최종 타입은.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콤마 하고요. 플러스
스트링이죠, 스트링.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트링, 넘버, 오브젝트, 불리언, 데이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이게 뒤로 갔다. 연산이. 이런 뭐가 나올까요? 5 하고 2, 3이 어때요? 이때는 연산을 못하죠. 아, 스트링이구나 라고 제가 인식해버렸죠. 그래서 이것도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둘 다 마찬가지로 인터프리터 원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에 타입이 정해져요. 런타임 시에 정해지는데 얘가 딱 실행되는 게 요거잖아요. 스트링이잖아. 그러면은 이 메모리 구조는 뭘로 잡는다고? 스트링 구조로 잡는다고, 메모리 형태를. 예. 그래서 아까 같이 원래대로 가면 이 앞부분에 이것까지 계산할 때는 인트인 줄 알고 인트의 영역으로 잡았다가 메모리 4바이트로 잡았다가 스트링을 만나는 순간 확 펼치죠. 링크드 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제 계속 붙는 거죠. 스트링인 거야 이제부터. 그죠? 1, 2, 3 계속 붙는 거예요. 자, create a variable called carname이라고 해가지고 볼보. 너무 쉽네요. 이건 carname 볼보죠. 자, 오퍼레이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Z는 몇이죠? 7. Z는 10. 자, 이거는 exponential ES6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퍼센트 모두 있네요. 인크리먼트. 자, 이건 파이썬에 없었죠. 뿔뿔과 마이너스. 1 뿔뿔 하면 2가 되겠죠. 하나씩 빼고 하나씩 증가시키고 하나씩 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했었나요? 있었나요? 파이썬에? 예. 그래서 x 플러스 5는 x는 x 플러스 5하고 같은 거죠. 자, 스트링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트링도 이렇게 플러스 이꼴 연산 먹을 수 있다. 아까 했던 거고요. 이게 중요한데, 자, 이꼴 비교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파이썬. 네. 3개짜리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이게 되게 유용한데, 자, 이꼴은 요거 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값만 비교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얘는 값이랑 타입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1이랑 문자 1이라고 했을 때 스트링 1과 스트링 1과 숫자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true가 나오지만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1 값은 같지만 타입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not equal. 자, 요거의 반대가 요겁니다. equal 두 개 붙인 거예요. not에. 그리고 and or합니다. and와 or와 if 조건 걸 때. 그 다음에 이건 not이에요. 정말 편하죠, not. 뒤에 다 샘플 나올 거니까. 자, type of instance of. 오브젝트일 때는 누구의 인스턴스냐? 타입은 아까 말한 타입.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 연산, and 연산. 자, 이거 비트 and 연산이니까 000, 100, 000, 111.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야. and는.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고. 됐나요? not은 물결이다. XOR은 다를 때만 true예요. 뭐 그런 거고요. 이거 시프트 연산이라고 하는데 비트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어떻게 돼요? 비트를 왼쪽으로 한 칸 옮겼다 생각하면은 지금 01 여기서 요만큼이 잘리겠죠.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자, 이건 C를 배우시면 잘 아시는데, 자,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왼쪽으로 하나 옮기는 거죠. 왼쪽으로 시프트 시킨다 그래요. 시프트 시키면 경계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10이 되겠죠. 끝에 빈자리는 0으로 채우니까. 자, 오른쪽으로 옮기면 얘가 이 4개가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니까 경계선이 여기 있다가 1로 가겠죠. 6이 나오고 이거를 또 한 번 하면 7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뺐어요. x 마이너스 다시 6이 되겠죠. 하나씩 증가 하나씩 감소해요. 5의 제곱이니까 25겠죠. 그 다음 매스 클래스 있습니다. 매스4 쓰시면 돼요. 자, 이건 곱하기 먼저 한다 뜻이고, 데이터 타입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넘버, 스트링, 오브젝트, 뭐 불리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이 x는 뭐죠? x의 타입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넘버지만 얘를 만나는 순간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트링이 된 겁니다. 얘도 스트링, 얘도 스트링, 얘도 스트링, 얘도 스트링, 그죠? 스트링, 얘도 스트링. 근데 이제 우리 합쳐지는 거 했었죠. 네.
자, 이건 이제 클로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넘버였지만 이걸 만나면서 스트링으로 변하는 겁니다. x가. 그리고 쌍타임프든 싱글 코테이션이든 뭐 다 상관없고요. 스트링일 때. 근데 이제 겹쳐서 쓰면 안 되죠. 파이썬하고 똑같습니다. 겹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걸 여기다 헛다운표를 하나 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에러 나죠. 에러 나는데 꼭 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x1과 x2 x1, x2, x3네요. 자, x1은 34.00이에요. 근데 34라고 찍었죠. 그 다음에 34는 당연히 34고 3.14는 3.14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끝에 소수점 자리가 0이면 그냥 정수로 표현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 한번 볼게요. x = y, x = z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뒤에 나오나? 자, 봅시다. 자, 여기 true예요. x와 y는 같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 = y예요. 그럼 이 부분 true예요, false예요? 네, true죠. 근데 여기서 여기를 넣으면 false가 되죠. 타입까지 비교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array 가볼게요. array는 기본적으로 얘는 타입 해볼게요. 타입 오브 cars. array라는 타입은 없습니다. 다 오브젝트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제이슨도 오브젝트고 array도 오브젝트예요. 자, 이거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이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키밸류 쌍이죠. 다 키밸류. 여기 타입은 여기 키 자리에는 원래 정석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도 쌍따옴표 써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이 키 자리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써야 된다고. 왜? 항상 얘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키는 무조건 스트링 타입이에요. 자, 밸류 자리는 스트링, 넘버, 불리언, 데이트, 오브젝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타입을 알고 싶을 때는 타입 오브 해가지고 찍으면 돼요. 다 스트링이죠. 다 넘버고. 자, undefined, define 안 했으니까. 자, 칸은 undefined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입 찍어보면 얘는 타입도 아직 undefined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값이 없으니까 값이 있어야지만이 타입이 정해지잖아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은. 근데 아직 값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타입도 undefined이에요. 자, 이거는 스트링일 거고, 그죠? 자, null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null이 파이썬의 none이에요. 그리고 null을 하고 undefined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null은 그 메모리를 완전히 비워놓은 거고요. undefined라고 하는 거는 아직 그 메모리 자리에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person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define을 했는데, undefined로 다시 초기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undefined는 undefined 타입이 되는 거고요. 정의가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자, 근데 null은 null 포인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타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트링이나 넘버나 불리언 데이트가 아니면 다 오브젝트예요. 뭐 어레이건 제이슨이건 뭐건 다 오브젝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인스턴스 오브를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건 당연히 타입이 다르잖아요. 타입이 다르니까 세 개를 비교하면은 무조건 폴스가 나와요. 하지만 두 개 하면은 둘 다 비어 있다라고 판단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먹나 모르겠다. 이게 널이 아니냐 이 말이죠. 자바스크립트는 not이 있잖아요. not.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true가 나오죠. 널이 false니까 false가 아닌 거니까 true가 됐죠. 근데 true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널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널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코드상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한 불리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자체는 false인데 진정한 false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not에 not을 붙여버리면 된다고. not의 not은 true죠. not의 not은 true니까 얘의 불리언 값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불리언은 불리언, 넘버는 넘버, undefined.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타입이 있어요. 어레이가 파이썬도 숫자랑 문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었죠. 왜냐하면 런타임에 메모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보통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죠? 무슨 타입? 오브젝트 타입이지만 제이슨이라고요. 예, 제이슨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어레이도 오브젝트예요. 어레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널은 오브젝트고, 펑션도 타입이 있죠. 펑션 타입이 있는데 이게 펑션을 이렇게 타입으로 부르진 않는데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어요. 비교할 때 이제 이제 파라미터 함수의 파라미터로 받은 게 함수냐? 그러면 그 애를 실행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P1과 P2를 받으면 P1 곱하기 P2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제가 4,3을 하면 4, 3, 12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연산이 안 되겠죠.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제가 펑션 하나를 이 부분 쓰는 거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 이 부분을 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분은 함수를 선언한 나만의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우리 뭐랑 같죠? 이 부분이 파이썬에 우리가 파이썬 치고 들어갔을 때 꺽쇠꺽쇠 3개 나왔던 거.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my 펑션 3,4 이렇게 하면 12가 나오죠. 3,4 이렇게 해서 12가 나오네요. 아, 스트링을 넣어도 얘는 연산이 되네요. 더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펑션 add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p1 p2 얘는 엔터 치면 바로 실행이고요. shift 엔터 치면 이렇게 개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실행 안 시킨 거죠. 그냥 엔터 키만 치면 실행이 되고요. shift 엔터 치면 이렇게 개행이 돼요. return p1 더하기 p2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쳤어요. 그럼 add 해가지고 3,4 하면 7이 나오겠죠. add 3,4 하면 34가 나오겠네요. 이 곱하기 연산자는 얘가 스트링이 와도 곱하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볼게요. my function 둘 다 스트링으로 잘 되네요.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자는 예, 연산을 우선시한다. 타입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걸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3,4인데 제가 3만 줬어요. 그럼 none이 되겠죠. 얘 P2가 뭐가 되는 거죠? 이때는 타입이 undefined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상태로. 근데 이게 ES6 구문인데 자, my 펑션을 다시 정의해 볼게요. 이렇게 add네. 이렇게 에러 안 나죠. 초기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3만 줘볼게요. 그러면은 1이 먹겠죠. 자, 이건 ES6 구문입니다. 지금은 다 ES6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i8 같은 경우는 ES6가 안 먹어요. 그래서 바벨을 얹어줘야 됩니다. 바벨.js라고 이제 그냥 귀에다가 얹어만 놓으세요. 바벨이란 말, 바벨탑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바벨이라는 걸 얹어줘야지만이 ES6 구문이 ES5 구문으로 바뀐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이 결과를 X에 담는 거, 이거는 우리는 익숙하죠. 파이썬 했기 때문에. 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공식이고요. 펑션 to celsius 하면은 제가 77이라는 화씨를 넣으면 섭씨 몇 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5도네요. 이건 이제 어렵지 않죠. 제가 요걸 만나면 이 함수를 찾아가서 실행한다는 거죠. F 값에. 네, 괄호 연산자를 써야 된다는 거. 어제 나왔는데,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라는 뜻이죠. 자, 로컬 변수. 얘는 요 함수 내에서 잡히는 영역이다.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예약어를 쓸 수가 없어요. ES5에서는. ES6에서는 클래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뭘 쓰면 되죠? 제이슨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은 이렇게 변수, 이건 멤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카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타입, 모델, 컬러라는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함수도 올 수 있겠네요. 클래스니까. 그죠? 오브젝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선언이 되고요. 오브젝트에, 자,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first name은 저한 도 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last name을 제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똑같다는 거죠. 점 빼야 됩니다. 점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쓰냐면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잘 안 보이나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라고. A는 요 키를 받을 거예요. 요 멤버 변수 이름을. 그래서 얘는 리턴 할 건데, 자, 여기서 퍼스는 접근 가능한가요? 전역 변수니까 가능합니다. 이 바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전역 변수예요. 바깥쪽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얘의 이제 제가 라스트 네임을 주고 싶어요. 얘를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이렇게도 부르지만, A의 라스트 네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라스트 네임을 주세요 이 뜻이죠, 퍼스네. 그럴 때 여기다가 제가 K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K가 이 이름이 오는데 스트링형하고 이거하고 오브젝트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person last name 이렇게 돼요. 이거는 구문 에러죠. 파싱 에러.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나온 게 이겁니다. 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 싸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죠? 이게 파싱하고 나면 person의 last name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같죠, 이거랑. 자, 그래서 멤버 변수를 접근을 스트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되게 유용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 제이슨 접근할 때 이런 키 이름들을 다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펑션도 이렇게 오네요. 자, 멤버 변수 3개랑 펑션 하나입니다. 그래서 펑션 쓰는 거는 콜론 이렇게 펑션 쓰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this 점, 자, 여기서 this를 붙는데 this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이 안은 뭐죠? 지금 클래스죠. 예,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란 말을 안 써서 그렇지만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하나의 뭘로 바뀌죠? 메모리에 올라가면 뭐라 부르죠? 우리가 클래스를? 클래스가 메모리에 딱 올라간 상태를 인스턴트라고 부르죠. 그 인스턴트가 되면 이 this는 셀프가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서 this는 뭐가 될까요? 바깥쪽에 this는 지금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도큐멘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큐멘트 조금 더 확장하면 윈도우까지도 가는데 어쨌든 이 속에 해당 인스턴스예요. 지금 이 속이니까 이 this는 person의 셀프가 되는 거고요. person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서 this라고 쓰는 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거에 this가 되겠죠. 셀프가 되겠죠. 인스턴트. 이 바깥쪽에 있는 건 뭐죠? 제가 도큐멘트가 있고 그 바깥쪽에는 윈도우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돌릴 때는. 브라우저가 아닐 때는 윈도우는 없겠지만 도큐멘트만 있겠지만, 요 정도 하고 또 뒤에 this가 나올 거예요.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this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셀프를 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너무 쉬워요. 근데 셀프를 안 했으면은 정말 설명하기 힘들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풀네임은 지금 함수거든요. 함수인데 가로 열고 닫고 안 해도 돼요. 그것도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근데 너무 허용이 많은 언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가로 붙이십시오. 함수는. 예, 안 붙여도 되지만 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세미콜론 다 붙입니다. 세미콜론. 이게 저도 아재다 보니까,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세미콜론 붙이고, 이제 파이썬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잘 안 붙이겠죠. 안 붙이는 게 더 깔끔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안 붙이는 게 가독성은 더 좋아요. 인덴테이션만 잘 해준다면. 근데 인덴테이션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세미콜론 잘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배포할 때 이걸 어글리파이 시켜요. 어글리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네임 같은 것도 뭐 S1, 그 다음에 뭐 아까 이런 거 있죠. 퍼스트 네임은 S1, 라스트 네임은 S2 이렇게 다 바꿔요. 속에서 변수명을 줄여주는 거죠. 왜 자꾸 줄이냐면 소스 코드 양을 줄이려고. 다 네트워크를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자, HTML 이벤트 볼게요. 실제로 이벤트를 데이터 분석할 때 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스크래핑 할 건데 클릭을 해야지만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 화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셀리늄을 써가지고 크롬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클릭 이벤트를 강제로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야지만 걔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열린 부분을 가져오겠죠. 요즘에 만들어진 사이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엘리먼트의 이벤트, 저번에 우리 뭐 했었죠? p 태그에 onClick 했었죠. 네. 자, 그럼 onClic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이 발생했을 때 되는 거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얘들은. 자, 그 다음에 onClick this. 자, 이 this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this는 아니에요. 이 버튼 메모리 어제 어떻게 잡힌다 그랬죠? 제가 돔트리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다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돔트리는 쭉 있는데 요 방금 같은 경우 버튼이 하나 있네요. 그죠? button 요 버튼이라는 영역이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요 영역 안에다가 제가 뭐 onClick 이벤트도 걸고요. 그 다음에 뭐 onClick에 대한 요 자바스크립트 구문은 요 참조형이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영역 JS 이제 VM이라고 부르는데 요 영역에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가 있을 거고요. 뭐 딴 거는 특별히 없네요. ID가 있다 그러면 ID 값, 그죠? 샵 붙여서 ID 값. 그다음 뭐 네임이나 뭐 스타일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다 여기 저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인스턴스죠. 제가 다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속에서. 그러니까 요 디스는 뭐죠? 버튼입니다, 요거. 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쉽네요. 여러분들 셀프를 했기 때문에 요 인스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스의 inner HTML이니까 이 버튼의 inner HTML이니까 이 자리겠네요. 자,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버튼의 내역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디스 때문에 많이 헤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언어를 안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처음에 이제 하겠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배우잖아요. 특히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나도 안 배우고 그럴 때 정말 곤란하죠. 이런 디스 설명하기가. 근데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 셀프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 인스턴스를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onClick해서 자바스크립트 펑션도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자, 그 ES5에서는 자, 요 정도밖에 없네요. 좀 더 확장됐어요. 뭐 이제 ES6에서는 드래그 스타트, 드래그 엔드, 뭐 드래그 오버,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뭐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근데 이제 ES5에서는 요 정도만 나오나 보네. 자, 온 체인지는 뭐죠? 인풋 박스 같은 거. 여러분들 로그인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을 때 여기다가 뭘 글씨를 쳤을 때 발생되는 겁니다. 온 체인지. 값이 변경되는 거. 온 클릭은 마우스 엔터,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마우스 아웃은 갖다 댔다가 빠졌을 때 그때 타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버에서 스타일을 우리가 뭐 글씨색을 파란색으로 했다가 빠지면 하얀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온키 다운은 키를 눌렀을 때입니다. 온키업도 있어요. 이게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키업은 키보드를 쪘을 때예요. 그 다음에 온로드는 메모리에 다 올라갔을 때입니다. 돔트리가 다 구성됐을 때.